떨어. 오, 그러게. 아, 자기랑 같이 써서 떨려서 그런가 봐. 이 정도면 수전증 아니야? 그런가? 근데 술 마시면 또 괜찮아진다. 그러네? 술 마시니까 괜찮네? 술이 수전증이 좋은 건가 보다. 우리나라의 4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4%, 65세 이상 10% 이상이 수전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잡을 때, 수저로 국물 같은 것을 먹을 때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수전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전증은 말 그대로 손이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수전증에 관심이 쏠리는 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손으로 하는 일이 많고 증상 자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거나 위축되고 심지어는 대인기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세한 손동작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치명적입니다. 많은 수전증 환자들이 손뿐 아니라 머리, 목소리, 다리, 턱 등 여러 부위에서 떨림 증상이 동반됩니다. 수전증은 대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증상이 심해졌다가 완화되기도 하는데요. 흔히 손이 떨릴 때는 그 뇌졸중 증상으로 오해하시기 쉬운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본때 떨림입니다. 본때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는 손이 떨리지 않는데 어떤 행위를 할 때 손떨림이 발생하고 뇌 중에서 작은 뇌인 손해의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감소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때 떨림은 전체 환자의 50% 정도가 우성 유전을 보이는 가족력이 있고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하지만 10대의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환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때 떨림 외에도 떨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파킨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들, 그리고 각종 약물들이 떨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갑상선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내과적 질환들, 그리고 윌슨병과 같은 유전 질환이 떨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간 음주를 하는 분들은 그 알코올 성분 자체가 떨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떨림 증상은 사진 찍을 때, 글을 쓸 때, 전화기 번호를 누를 때, 술잔이나 찻잔을 잡을 때 손이 떨리는 증상이고 이와 다르게 파킨슨병은 동작이 없고 편안한 자세를 취할 때 손떨림이 나타납니다. 수전증은 정확한 진단 후 해당 질환에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면 손떨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전증 증상들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쓰는 이유는 떨림 증상이 사회생활, 일상생활,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고 또 약을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에 반응이 되지 않는 아주 심한 떨림의 경우에는 뇌신부 자극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떨림 증상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손떨림은 생활 습관과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카페인과 매운 음식과 같은 자극성 음식들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증상 호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역시 수전증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요. 간혹 술을 마시는 그 당시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이 될 수는 있지만 다음날 손떨림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술은 장기적으로 떨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근육이 긴장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수전증 또한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2달 이상 진행되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였습니다.